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장재환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8일 1, 2, 3일 8월 3일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한장 넘겨야죠. 엊그저께 썩내리가 아주 조사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서울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들어 누워서 배째라 식으로 들어 누워 가지고 그렇게 그 교도관들이나 검사 보호라든가 이렇게 데리고 올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속옷 바람으로 들어 누워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등 그런 식으로 했다는 뉴스가 아주 도배가 되었죠. 1일인가 2일인가 2일 날인가 어제 토요일인가요? 정확한 날짜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해괴망측한 짓이죠.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본인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지라고 얘기하니까 책임지라고 조사를 받으라 한다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 땡깡을 부르고 옷을 벗고 그걸 속옷만 입고 바닥에 들어놓는 그런 것은 많이 하죠. 술 먹은 사람들이 경찰들이 오면 에라이 이 식들아 니들 알아서 해보라 울통 벗고 막 배짜란 식으로 그렇게 달라드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런 성녀를 찍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자가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깊이 반성하세요. 저는 알았어요. 썩렬이 당선되기 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무자비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한 거야. 그냥 조국 내 수사하고 검찰총장 할 때 조국 내 수사하고 압수하고 수백 번 했잖아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여태 그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170 몇 번인가 했잖아요. 조국이 뭔 잘못을 했는데? 뭔 잘못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번, 두 번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100 몇 번 하는 거는 그거는 망신주기, 창피해주기. 너는 조용히 닥치고 있어. 너는 꼼짝하지 마. 그런 의도잖아요. 그럴 때 알아봤어요. 여러분 법이고 상식이고 공정과 그런 거 없다.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놈은 절대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 되기를 바랬죠. 안 되기를 바랬는데 그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슨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거 안 했어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었죠. 그런 마음만 있었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했어요. 집회에도 안 나가고 안 했어요. 그런데 0.1%도 아니 0.73인가요? 73가 그 1%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 후보가 낙선되고 썩렬이가 당선됐는데 그날 정말 분하게 울었어요.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이제 어쩌면 저는 다음 시나리오가 다음 그림들이 다 그려졌거든요. 썩렬이가 어떻게 할지 그 독불장군식의 그 해왔던 그 삶을 다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할지 알고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물이 이렇게 흘러왔으면 계속 그대로 흘러가요. 특별한 계기점이 없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저 산 위에서 흘렀던 물이 계곡을 지나 개울을 지나 이렇게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그거는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썩렬이가 살아왔던 그 삶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그대로 살아갑니다. 썩렬이가
검찰총장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착하게 살아가고 이웃을 국민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요. 예. 그래서 저는 걱정되고 그날 저녁에 엄청나게 분해가지고 혼자 고함을 지르면서 썩렬이 이찍이라 하죠. 썩렬이 찍은 그 사람들을 원망을 했어요. 니들이 당신 이제 어쩔 것이냐, 이 책임을 어쩔 것이냐, 분한 마음에 소리도 저러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썩렬이 그렇게 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김건희 줄리에 그것이 코치를 했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자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못 지면은 그건 사람이 아닐 뿐더러 남자도 아니고 그거는 사람 구실 하는 작자라고 할 수가 없죠. 하다못해 어디 깡패 조무르기도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은 어느 정도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부끄러움을. 근데 썩내를 하는 거 봐봐요. 자기 부하들 다 지가 시킨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가 시킨 거 지가 시켜가지고 어디 청와대로 가라. 4명이서 4인 1조로 끌어내라. 총이라도 쏠 수 없냐? 지가 한 얘기잖아요. 지가. 그리고 뭐 이번에 새로 밝혀진 건데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미리 군이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생중계가 아니라 미리 녹화를 해놓고 나서 군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계엄 선포를 한 그 영상을 내보낸 그런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런 군인들이 아무런 없이 옆집 아저씨가 시키는데 그렇게 군인이 움직이나요? 군 통수권자가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죠. 지가 시켜놓고 안 시켰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썩내리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 그런 이제 결국은 이런 세상 바이든 앞에서 노래를 불렀죠. 뭐 아메리칸 파인가 뭔 파인가 불렀죠. 그 바이든은 알았을까요? 이놈이 머지않아 빤스만 입고 그렇게 뒹굴뒹굴 할지 알았을까요? 세상. 아유 참.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젠가 그젠가요? 1일인가 8월 1일인가 오늘 3일인데요. 오늘도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일정 한번 얘기할게요. 새벽에 5시에 났어요. 원래는 알람이 4시 반에 맞춰놨죠. 그래갖고 띠죽띠죽 해갖고 5시에 나가야 했어요. 5시에 지인분이 영광에 밭이 하나 있는데 그 밭에 뭐 들깨인가 그걸 심는다 해가지고 몇몇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자 해가지고 5시에 요새 많이 더우니까 일찍 가가지고 아침에 빨리 끝나고 이제 오늘 또 오후에 비 온다 그러니까 11시쯤 비 온다니까 그 전에 끝내고 돌아오려고 해가지고 일찍 일어났죠. 그리고 4시 반에 나갔고 5시에 나가가지고 저기 영광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왔어요. 일을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왔는데 갔다가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이제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동생한테. 참 이것도 참 재밌는 일입니다. 재밌는 일. 제가 이 대장 모자를 쓰고 대장 모자를 쓴 게 한 3년이 넘죠. 썩렬이 정권 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고 이제 젠프가 이제 대통령 지도 몇 개월 되니까 3년이 넘었어요. 이 모자를 쓴 거에 대장 모자를 쓴 거에 촛불 집회 갈 때였는가? 촛불 집회는 이제 썩렬이 되고 나서 처음 그때 6개월도 되기 전에 6개월도 3개월째인가 이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썩렬이 파면 탄핵인가 특검인가 그런 집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탄핵은 아니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연찮게 유튜브에 그런 홍보 영상이 있길래 웹자보가 있길래 그걸 보고 신청해가지고 이제
거의 3주에 한 번씩 있죠. 그게 3주에 한 번씩 있는데 상경 집회를 거기 매번 참여를 했었죠. 예. 그 가다 보니까 또 함께 아는 분들도 생기고 해가지고 매주 세 번째 어, 토요일은 상경 집회를 하고 또 광주에서도 했어요. 광주에서도 토요일마다 상경 집회 안 하는 날은 이제 광주에서 성령의 탄핵 파면 촛불 집회를 했죠. 예. 그렇게 할 때 이제 어떤 분이 대장 모자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좀 전 창피했죠. 대장이 아닌데 뭔 대장 모자를 주세요 해가지고 창피했었는데 열심히 하니까 준다. 이 모자를 쓰도록 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에 제가 다른 거는 대장이 되지 않죠. 뭐 재력이나 뭐 지혜나 그런 게 없으니까 대장이 될 수 없는데 하나 썩렬이 때리는데 썩렬이를 그러니까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러는 데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자를 쓰도록 하지요. 해가지고 제가 겁나게 한 3년 동안 겁나게 여기든 어디든 썩렬아 너 지금 뭐하냐 하면서 그게 뭐예요? 썩렬이 쫑고 주는 거죠. 쫑고 썩렬이 뭐 하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궁금하지도 않고. 근데 이놈 새끼 하는 것이 다 나쁜 짓만 하대요. 나쁜 짓만 해가지고 계속 이 말을 하게 된 거죠. 썩렬아 너 지금 뭐하냐? 하면은 항상 나쁜 짓거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하냐가 궁금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애기들이 예를 들어서 짱구가 있다 합니다. 짱구야 너 지금 뭐하냐?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런 말 쓰거든요. 아니 미수가 너 지금 뭐하냐?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을 하는데 왜 그런 잘못을 하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는 거죠. 꾸중. 썩렬아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이제 좀 길어지니까 이런 뉘앙스가 좀 퇴색하는데 원래 멘트는 썩렬아 너 지금 뭐하냐? 이런 멘트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건 조용히 할 때 하는 얘기고 이제 밖에 마이크 잡고 할 때는 이제 크게 썩렬아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이제 되어가지고 한때 뭐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 넘게 그래가지고 이 모자를 써가지고 3년 넘게 다녔었는데 결국은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였던 우리 동지님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이렇게 이런 분들의 염원대로 정말 썩렬이가 파면이 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참 기쁘고요. 근데 뭐 이제 제가 민주당에 가입이 되었어요. 민주당에 가입이 되었는데 그것도 전에 가입한 게 전에 그때가 언제죠? 구속 적부심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의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에 가결을 하느냐 아니면 부결을 하느냐 그 투표를 했잖아요. 그때 저 국회 앞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가 아주 중요한 집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투표가 그래가지고 그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날 이제 가결표가 뭐 200명이 넘었던가 그랬죠. 그래가지고 아니 저 국진당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수박짓거리 했던 분들이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해보마. 그러니까 당대표였잖아요. 그때 당대표였는데 자기 부모 같은 그런 사람을 체포해 가세요. 체포해서 수사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그 체포 동의안에 동의를 한 거잖아요. 가결 투표를 한 거잖아요. 이런 흉악한 놈들이 있으니까
자기 가족인데 자기 부모와 같은 당대표인데 그런 사람을 뭐냐 체포해 가라는 그런 나쁜 짓거리를 한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욕을 했어요. 거의 일명 수박이라고 불리는 그 작자들 욕을 하면서 이 개놈 새끼들 욕을 겁나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이제 민주당이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왔는데 중간에 이제 탈당한 것도 있어요. 탈당 해가지고 다시 7월달에 복당을 했죠. 복당 올 7월달에 복당을 했어요. 복당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 잘하시니까 힘을 실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에 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인 것은 민주당이 걱정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잘 꾸려갔는데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 행보를 이어갔는데 지금 이제 좀 걱정인 거죠. 어저께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어요. 저는 이제 다른 박찬대 의원을 이제 좀 지지하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정청래보다는 박찬대가 그 누구죠? 젠프하고 더 가깝다. 또 일하기에 더 편하다 할까?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젠프 이재명 대통령하고 누구죠? 박찬대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하고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가깝고 편하고 또 일도 잘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박찬대하고 이렇게 손발을 맞춰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박찬대 의원을 지지한 거예요. 뭐 제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원대로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정청래 의원이 됐어요. 뭐 잘 의원이 된 거 뭐 잘 하기를 바라죠. 여러 가지 걱정거리는 있지만은 잘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잘 못한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좀 잘 못할 거예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 당이고 하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이제 전반부겠네요. 전반부고 이제 오늘 제 개인사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를. 제가 팔을 다치고 난 이후에 팔을 2012년도에 다쳤어요. 12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프레스 일을 했거든요. 프레스 일 광주에서 했는데 출장을 갔어요. 이제 광주에서는 이게 프레스도 굉장히 커요. 이게 몇 톤이라고 하던가, 10 몇 톤인가? 엄청납니다. 한 5m예요, 5m. 이쪽은 한 10m 될란가? 폭이 한 10m 되고 위에 5m 되는 엄청난 프레스입니다. 자동 프레스인데, 이거 근무를 했어요. 그때 한 2년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인데, 아무튼 여기에서도 기술자가 있고 정이 있고 부가 있었죠. 내가 이제 부인데 정이 출장을 안 가고 부가 출장을 갔어요. 제가. 예, 거가 창원이죠. 창원에 거기도 이제 프레스 공장이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는데 그걸 가동할 기술자가 없는 거라. 설비자가 정이 없었어요. 정이.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둘,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설비가 있어요. 1, 2, 3호기인가? 그것도 엄청나죠. 높이가 한 6m 정도 되고 옆에가 폭이 한 10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자동 프레스 일을 하면은 찍어내면은 그 다음 공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프레스인데, 여기에 제가 이제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부였는데 거기서는 정으로 된 거죠. 정으로 돼가지고 그 설비를 가동하는 그런 업무를 했어요. 나
잘 모르죠.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거 하면 최하 한 10년 이상은 해야 기술자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뭐든 다 그러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2012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팔이 절단됐어요. 팔이 절단됐는데 거기에서 또 아쉬운 게 그거라. 거기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SPC나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왜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느냐 그 얘기예요. 그건 그거거든요. 안전조치에 미비하지 않았냐 그거예요. 뭐냐면은 안전조치를 그대로 지키면은 사고가 없는데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라.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하면은 그 처벌이 그 장관은 그랬대요. 그럼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해라. 그게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시정명령하고 뭐 어떤 명령하고 그랬을 때 그 잠깐만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하고 또 그 옛날대로 돌아간다. 위험한 상황이 된다. 그 얘기가 저도 마음에 와 닿는 게 뭐냐면은 저는 프레스상으로 이제 팔이 절단됐는데 프레스 밑으로 손을 넣은 거죠. 손을 넣었는데 프레스 주위에 안전 센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레이저를 쏴. 여기에 반사판이 있어. 그래가지고 레이저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이 설비가 작동이 안 돼. 이런 안전 조치가 있어요. 사방에 있는 거죠. 사방에 있어갖고 못 들어가게.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어째요? 작업을 하다 보면 수시로 들락들락해. 그러면은 설비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설비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걸 리셋해가지고 이렇게 리셋해가지고 설비를 가동시켜야 돼. 그게 불편하다 이거죠. 예. 사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은 그 센서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접어놔. 그러니까 여기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여기에 딱 반사되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누가 못 통과하게끔 하는 거죠.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 설비가 멈춰. 근데 이 반사판을 꺾어놨어. 밑으로 내려놓은 거라. 그러니까 이건 레이저는 빔은 아마 쏴도 여기 설비가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빔도 정지를 했겠죠. 빔을 쏘지 않게끔 그래야 사람 당겨도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없으니까요. 그걸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용을. 그러니까 그것만 사용했더라면은 내가 거기 들어갔을 때 설비가 작동되는 그런 거는 없죠. 예. 그러니까 저도 참 뭐 이제 와서 뭐 13년 전이군요. 13년 전인데 그때 일을 뭐 들먹일 건 없고 아무튼 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러한 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이 SPC 거기도 그럴 거예요. 그 반죽기에 배합기에 사고가 났으면은 배합기 그 기계가 가동이 될 때는 배합기 안으로 사람이 못 들어가게 차단막을 설치하면 돼요. 차단막을 설치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그 레이저 같은 거 빔을 쏴가지고 반대쪽에 반사판이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면은 설비가 작동이 안 되게끔 만들면 돼요. 그거 만들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사용 안 했을 거예요. 아마도 저와 똑같이 그 위험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면 설비가 멈추게끔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설비가 가동되는 그런 테스트에 통과한 거죠. 어쩌면 그 안전조치를 해놨다. 평상시에는 안 해도 뭐 감독관이나 왔을 때 이거 안전 설비 있다. 사람 들어가면 바로 멈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 사항에 통과를 해가지고 설비를 가동하는데 이게 또 이제 뭐 그 안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죠. 설비를 제껴버리고 빔을 안 쏘보면 사람 왔다 갔다 해도 그 설비는 가동 되불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았다 이거죠.
100% 그랬을 겁니다. 그 위험 지역에 사고가 나는데 거기 설비가 가동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 다 아는데 계속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이 안전조치를 설비가 있는데 그걸 취하지 않았을 때 그 처벌을 강화해라. 그러면 그 처벌 때문에라도 그 그 설비를 계속 사용을 하겠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렸을 때 그 프레스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프레스 때문에 이제 본인의 손도 다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안전조치만 제대로 가동이 되면은 사람 절대 안 다친다. 그걸 불편하다고 또는 자금 능률이 안 오른다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전사고가 나는 거다.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 처벌도 강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